자, 우리 이제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본문학습 해볼 건데, 일단 이 소설은 이제 본문학습도 물론 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앞서서 필기를 좀 해놓고 갈게요. 일단 먼저 이 소설을 아예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본문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뭐 이거 한 줄 한 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럽게 너희도 충분히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언제나 소설은 읽을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먼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정리를 좀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합시다. 자, 일단 이 소설은 어때, 얘들아? 좀 농촌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죠? 우리 제목처럼 이제 망근이를 이야기하는 소설인데, 이 망근이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이 시대의 어떤 농촌은 어땠는지, 막 이런 것들이 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이 소설에서는 이제 사회상을 좀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음. 자, 일단 배경은 농촌인데, 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 농촌의 부채가 상당히 좀 심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채가 이제 좀 심하다라고 한 거, 이제 이 자체는 결국 그 당시에 이 농가가 굉장히 좀 생활이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에 이제 아주 궁핍한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자, 즉 경제의 모습을 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그 1980년대에 이렇게 그 당시 농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려주는 그런 소설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여러 인물들의 그런 유형이 좀 나타나는데, 그 여기서 나타나는 그 여러 인물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좀 선명하죠. 단순히 다양하다 이게 아니라 좀 대조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음. 자, 일단 우리의 주인공인 이 황망군, 망군이. 자, 망군이는 좀 어떤 인물이라고 해야 하니, 얘들아? 아주 순박하고, 그리고 또 이타적인 인물이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참 진솔하고. 자, 그런데 그에 반면, 이장, 그리고 뭐 마을 사람들도 뭐 굳이 따로 뗄 필요는 없어서 마을 사람들 한꺼번에 자,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좀 어때요, 얘들아? 그냥 좀 반대죠, 그쵸? 좀 이기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좀 타산적인 인물이죠. 자기가 손해보는 걸 좀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망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그런 인물 유형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좀 물질적인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설에서 우리가 이 시점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시점은 어찌됐든 기본적인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인물들의 이제 어쨌든 뭐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드러납니다. 자, 근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누구? 민 씨라는 인물. 사실 이 민 씨라는 인물의 내면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민 씨라는 인물의 어떤 시선으로 쭉 이렇게 소설의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민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좀 따로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볼게. 자, 일단 이 민씨는 어떠니, 얘들아? 이 사람은 이제 내용 속에도 나오지만 애초에 농촌에서 자라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인데 농촌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귀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민씨는 이제 귀농을 한 인물인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자, 이제 객관적인 어떤 시선으로 좀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 씨가 어떠니 지속적으로 우리 망근이를 예찬하는 인물이잖아. 네? 이 망근이를 예찬하고, 그리고 또 긍정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다. 사실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그 망근이 제외하고, 이제 이 민 씨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우리가 이 소설을 좀 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전의 형식이라는 게 뭔지 잠깐 얘기하자면,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일단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삶을, 음, 여기서 말하는 삶은 좀 이제 생애 같은 거예요. 즉 어떤 인물이 즉 이제 그 삶을 쭉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전반적인 이제 생애를 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좀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소설인데 사실 이렇게 인물의 생애를 얘기하고 평가를 얘기한다고 뭐 다 전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전이라고 하면 좀 본받을 만한 사람들, 좀 모범이 되는 사람들, 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의 삶을 쭉 보여준 다음에 평가를 덧붙여가지고 좀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게 이제 전이라고 하는 좀 우리 전통적인 뭐 소설의 형식인데요. 그것을 좀 아주 개성적으로 좀 차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소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제하고 계속 연결될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줄게. 자, 이 소설에서보다 이렇게 농촌의 궁핍한 어떤 경제, 그들의 어떤 부채 상황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하고 있는 인물 어떻다? 좀 대조적이다. 우리 주인공인 이 망근이. 자, 망근이의 성격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제 우리는 망근이를 잘 파악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나 선명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과 이 마을 사람들의 성격도 너무나 대조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뭐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뭐 난이도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음. 자, 그리고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민씨의 시선으로만 좀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 민씨가 결국 계속 농촌에서 뭐 자라고 크고 뭐 그랬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민씨가 이제 귀농을 한 이제 그러한 인물이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제 좀 관찰을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라는 거지. 알겠지? 뭐 이건 중전에 얘기했으니까요. 자, 이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만약에 이제 본문 내용을 뭐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조금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책을 좀 펴놓고요.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 소설이라고 하는 게 막 그렇게 크게 어떤 사전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지금 서사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서 먼저 아예 모르면 한번 쭉 끝까지 잠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같이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대뜸 당근이가 없어졌다. 자, 이렇게. 좀 독특하지?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작 지점이 우리가 좀 문제를 자꾸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잠깐 잡아주고 갈게. 음. 이 망근이가 사라졌다라는 말로 실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러면 기본적으로 독자는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 이거 뭐지? 당근이가 누구길래 사라졌지? 대체 왜 사라졌지?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흥미 유발도 좀 하고 그리고 좀 관심을 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대체 망근이가 왜 사라진 건지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인 이 망근이의 생애를 좀 추적하는 그런 어떤 구성이다. 구성 방식이다. 라고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망근이가 사라졌습니다. 자, 경기를 타고 집을 나간 망근이는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인 저물녘인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밤이면 언제나 돌아오는데 자,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 자,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장이 이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볼게. 그 망구인지 방구인지 그 바보 자석 때문에 막 이러지. 자, 일단 요런 말들. 그놈의 바보 자석 때문에 대체 이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막 이러잖아. 그리고 대체 어디 가서 술을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썩을 알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 장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망근이에 대한 태도잖아. 자, 일단 망근이에 대한 태도가 나오지 뭐. 우리 이제 이 망근이를 그냥 황이라고 하자. 알겠지? 음.
자, 여기에서 이 황에 대한 태도가 나오지. 일단, 걱정하니, 안 하니? 안 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침에도 돌아오자 했는데, 걱정 안 해. 사실, 그리고 큰 관심도 없어 보여.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오는 그 포인트 하나 잡아볼게. 이 지점, 망근인지 반근인지, 자, 이거. 음. 일단 이름이 망근인데, 그래서 이 근이라는 게 좀, 어떤 무게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단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만근, 반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장난을 쳤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보다 언어 유희 하나 잡아줘. 아시겠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적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아웃 잠깐 한번 해볼게. 자, 황재석. 자, 황재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자, 황재석은 지금 물어보냐면, 여기에서, 그래도,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좀 연유가 있는 기라. 좀 까닭이 있겠지. 이러면서, 사람이 바늘이가 뭐래라,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나, 이러면서.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가, 망근이, 아니다, 망근이. 이렇게 망근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은 없는데, 자, 이래. 자, 그래서 지금 이장보다는 좀 어떠니?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 그치? 자, 즉, 이 말에는 좀 황을, 이장보다는 좀 염려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누가 받았냐면, 이제 황동수라는 인물이 받아서 또 이야기하는데, 아예 알죠, 어르신. 예전에 군대 간다 했을 때, 그 여인지, 토끼인지, 밤새도록 싸운다고 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좀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황동수의 말에는 뭐 크게 무언가 드러나지 않고, 즉, 윗사람이 한 말에 어떤 말의 내용을 좀 바로 잡습니다. 자, 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한 번도 들어온 적 없는데, 이러니까. 한 번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그치? 자, 그런데 어찌됐든 내용을 좀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써 있지만 우스개처럼 이렇게 말을 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황동수도 크게 실종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 그치? 자, 황동수도 이렇게 크게 염려하는 캐릭터는 아니야. 자, 그 다음 볼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사실 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이제 망근이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망근이가 집에 안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떨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민 씨가. 그래서 뭔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어제, 그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 누굽니까? 이러면서. 망근 씨랑 같이 간 사람 누굽니까? 누구 본 사람 없나? 말이죠. 음.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민 씨는 이제 계속, 좀 사람들을 좀 추궁하고, 이 황을 염려하는, 음. 그래서 왜 지금 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유일하게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민 씨가 막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막 물어봤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장의 말이 나와요. 자, 이장이 이제 위의 말을 이렇게 한 건데, 또 이제 큰 말은 없어. 방근이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 막 이러면서. 자, 뭐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말장난을 좀 하면서 이렇게 뭐 크게 염려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치? 오히려 이 황을 좀 무시하네. 이제 그런 어떤 뭐 발언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지점이야. 애초에 이제 서술자가 이렇게 이제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의 태도 어떠니? 긍정거리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제 이정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태도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민 씨가 이제 이장이 그 전날 황만구를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음. 아니, 그 이장님 전에, 그 전날 그 망인한테 뭐라고 하셨죠? 이래. 음. 자, 이장의 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이장이 어떠니? 민씨를 노려봐. 흘기는 노려봐.
그러니까 여기서 노려보는 거 뭐 때문이야? 나를 왜 추궁해? 기분 나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나에게 막 의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제 갈등이 좀 시작이 돼. 자, 그런데 태도 한번 봐봐. 당당하지? 내가 나오라고 한 건, 내가 농민 보고, 농민 대회 나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뭔가 굉장히 당당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민 씨도 자기도 모르게 어때? 이렇게 따지는 어조가 된 거야. 자, 이장이 저렇게 태도를 이제 가지고 막 나오니.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추궁하듯 물어보는 거야. 자, 왜 만근 씨한테 그렇게 따로 부탁을 했냐, 막 이래. 그랬더니 이 말이 좀 긴 말이어서 몇 군데 좀 체크해 놓고 갈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이장으로서, 자, 내가 이장으로서 국민한테 대회가 있다.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라고 한 거다. 나는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이 한 일을 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니? 아니죠. 내가 참석을 하라고 요구한 거는 맞다. 자, 그런데 그건 이장으로서의 그냥 의무다. 내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나 당당한 태도일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민 씨가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만근이가 안 오냐고 막 그랬더니 또 여기서 뭐라 그래. 아니 어디서 술 처먹고 앉았겠지 막 이러면서. 음.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좀 따로 무언가 부탁까지 해둔 상태에서 전혀 뭐 미안함을 그런 느끼고 있지 않죠. 알겠죠? 그래서 그 이장의 태도는 사실 굉장히 한결같아 얘들아. 걱정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말 속에 이제 서사 잠깐 한번 확인해 보면 사실 이렇게 왜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가라고 했나요? 막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또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긴 하죠. 지금 망근이는 이것 때문에 사실 돌아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장난 경운기를 왜 끌고 가라고 했냐라는 이런 지점도 사실 좀 그 나중 뭐 이후의 일을 뭐 결말 부분이긴 한데 자, 이후의 일을 좀 암시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이유 똑같습니다.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거 내 얘기 아니다. 투쟁 방침이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해.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왔냐? 솔선수범을 먼저 해야지.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래. 자, 그랬더니 또 여기에서 꽤 길게 얘기하거든. 볼게. 자, 나는 지금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나는 바쁜 사람이다. 경기를 타고 언제 가냐. 자, 진짜 내가 경기를 끌고 갔으면 난 너무 늦게 도착했다. 자, 그리고 또 막상 군청에 갔더니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는 막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많더라. 막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망근이가 이렇게 경운기를 타고 가고 한 것이 자기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 방식을 좀 잘 보면은 자기의 책임을 이렇게 좀 회피하는. 자, 책임 회피의 말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음. 자, 그다음. 자,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에서 또 이장이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침부터 사람 불러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만 하면서,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자,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처럼, 반동가리가 났나? 자, 이렇게 됐잖아. 자, 근데 이게 반동가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어, 모자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추는,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좀 이해를 해볼게. 그러니까, 너도,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이 민 씨랑 얘기하잖아. 지금 민 씨한테도, 쟤도 참 누구처럼, 반쪽이 났나, 반동가리가 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 말은 두 명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에는 이제 황하고 누구를 이제 민을 한꺼번에 한 번에 좀 비하하는 이제 그런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이제 민 씨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반편은 누가 반편이냐고. 이 반편, 왼쪽에 나와 있지만, 지능이 좀 낮은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민 씨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아, 대체 누가 반편이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사실 좀 따지는 내용이죠. 그 민 씨는. 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막 이러면서 대체 이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결국 집에 돌아오고 사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보면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돌아오고 방침대로 간 사람은 지금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 방침을 지킨 사람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그치? 지킨 사람만 오히려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다음 문단에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돼요. 뭐냐면, 그 마을에서 젊은 축에 되는 45살의 황영석은, 자, 여기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나타나는데, 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잘 볼게. 자, 황영석은 이 망근이가 벽돌을 찢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이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영석이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됐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일을 누가 해? 만근이 한다는 거지. 자, 평소에 만근이, 황이라고 합시다. 자, 평소에 이제 황이 하던 일이야.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이제 만근이가 없으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만근이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만근이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안 할 텐데. 이 망할 놈의 똥냄새, 막 이러면서. 음. 자, 책 한번 해볼게, 밑에. 망근이가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이 일도 번글번글 웃으면서. 자,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 망근이의 평소, 이 평소의 태도, 평소의 성품,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농촌 얘기라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마을에는 지금 여기에 그 회관의 변소니까 각각의 집의 어떤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공동의 어떤 이제 변소잖아. 그래서 이 변소 공동의 변소에서는 이렇게 똥을 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그거를 막 썩혀가지고 막 비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밭에 뿌리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으니까 이 공동의 변소에서 막 이렇게 똥을 퍼가지고 각각 집에다가 이렇게 좀 나누어 주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망근이가 했었던 거야. 그래서 또 이제 똥을 왜 나눠줘? 막, 더러워요. 이게 아니고, 결국 농촌이니까. 알겠죠? 이제 똥을 이제 분뇨를 이게 모아다가 좀 썩히면서 이렇게 밭에다가 뿌리는 이제 그런 비료를 좀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마을의 공동의 일을 늘 누가 했다? 황이 나서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 좀 황의 좀 이타적인 이제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황영석이가 이제 이런 일을 막 하면서, 내가 평소 같았으면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자,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 아휴, 망근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건데. 망근이는 어디 갔노?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음 줄에 그 마을회관 곁에서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누구? 여씨노인. 자, 여씨노인은 또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뭐냐면 다음 줄에 선생님 미리 얘기했지만 이 마을의 공통의 분뇨를 자신이 판 그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가지고 충분히 익힌 다음에 이 망근이가 사실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거든. 그러니까 이 마을의 공통 분뇨를 또 마을의 공통 분뇨장으로 다 가져가서 자기가 다 이제 그거를 막 썩혀.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나누어 준단 말이야. 망근이었다면. 그런데 좀 전에 황영석이 그걸 펐잖아. 그럼 황영석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푸니까 자기 밭에만 뿌리거든.
알겠니? 그래서 좀 이거 다르게 체크할게. 그러니까 이 망근이라면 이제 했을 일, 또 망근이라면 그 마을 공통의 분류장으로 가져가서 익힌 다음에 공평히 나누어 주었을 일. 이런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황영석은 자기가 퍼가지고 자기 밭에만 뭐 가져다가 이제 뿌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어, 이렇게 공평하게 이제 망근이는 평소에 나눠주는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노인들한테는 사실 더 자주 더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음. 자,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아이들도 이 망근이, 이제 망근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것들. 소꿉장난을 하다가 알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자, 이건 오른쪽에 좀 체크해 볼게. 공평무사한 것이 황망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늘 무언가 좀 이제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면, 늘 망근이한테 가서 누가 맞는지, 뭐 어떻게 해야 공평한 건지를 막 물어봤었대. 자, 그러니까 망근이가 비록 겉으로는 좀 판단 능력이 없어 보여도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하게 자연의 이법에 대해서 늘 아이들은 아이들은 깨우칠 수 있었고 분쟁을 늘 존식시키는 아이 자꾸 이래. 음. 자, 그런 캐릭터였다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지금 이 망근이의 좀 이타적인 성격도 드러나고, 그리고 또 좀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이죠, 그죠? 좀 자기 희생적인, 자, 그런 모습도 드러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죠, 그쵸? 쓰지 않더라도 노인들은 좀 더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자, 그리고 언제나 매사에 공정하고 아주 반듯한, 바른,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한 세 줄 내려와가지고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뭐 그런, 뭐, 노래도 있고요. 뭐, 구태여 제목을 얘기하자면, 막, 만근가, 황만근가,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막 중얼거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만근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음. 자, 그러면서 이제 황만근가가 뭔지 좀 잠깐 나오는데, 뭐 여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 팡 하고 이제 크게 소리를 치고 잠깐 쉬었다가 만근 뭐 이런데. 자, 이게 이어서 100분, 10원, 열근, 8푼, 두 마리 막 이러면서 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 망근이의 이름을 가지고요. 그 발음을 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좀 장난치듯 그냥 그렇게 부르는 노래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 그 망근이와 관련된. 음. 자, 망근이의 성격을 좀 알려주는, 알 수 있는 여러 일화들이다. 아시겠죠? 음. 꽤 요약을 해서 좀 빠르게 여기에는 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이 망근이가 사라진 걸 이제 바로바로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본 줄거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해둔 거죠. 그래서 망근이가 평소에 어땠는지,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그 마을 사람들의 뭐 그렇지 뭐 마을 사람들의 뭐 상황이나 이런 것도 전달이 되지만 자, 이와 같은 문단에서 우리는 망근이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즉 망근이의 성격을 알려주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망근이의 집, 뭐 어떤 집안, 뭐,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데요.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만 좀 체크해 볼게요. 알겠죠? 음, 뭐 이런 지점들. 그 망근이의 뭐 부친 얘기부터 나오고 뭐 그의 집안 내력이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 자, 일단 망근이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고요. 이렇게 그의 어머니, 망근이 어머니는 이제 그때 망근이를 이제 배에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대. 자, 그래서 우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근이를, 아, 유복자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여의고 이제 망근이를 낳은 까닭에 이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름은 이러한 어떤 의미가 좀 붙었대요. 집에서 이제 보이는 산, 만근산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가져다가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망근이의 이름은 이렇게 그 마을에 있는 그 큰 산, 즉 만근산에 그냥 이름을 따서 붙였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점만 하나 체크해 볼게요. 어디냐면, 한 네 줄 내려와 보면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쯤만 해도 이 망근이라는 이름 자체가 결국 동네의 뿌리를 좀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망근이라는 그 이름의 우리 인물이 결국 만근산의 역할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름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었네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망근이의 그 평소 어떤 성품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체크 위주로 해볼게. 어디 보냐면 음, 뭐 이런 거. 망근이는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 자식을 정말 정성껏 가족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입니다. 음, 가족에 대한 그런 정성과 사랑이 아주 지극한 이제 그런 사람이야. 알겠지? 그리고 얘 읽어봤겠지만 망근이에 대해서는 얘들아 뭐 어느 하나도 좀 나쁘게 이야기할 만한 점이 전혀 없어요, 얘들아. 알겠죠? 또 조금 체크해볼게. 자, 그러면서 늘 고기를 뭐 매달고 돌아오더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거. 즉, 망근이가 이제 그 마을에서 어떤 뭐 가축들의 뭐 숨을 끊거나 아니면 내장 손질 뭐 이런 거 살 발라내는 이제 그런 일 할 때 언제나 좀 필요한 사람이거든. 사실 이렇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고기가 이제 늘 좀 집에다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전문가이기도 하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제 뭐 어떤 가축을 이렇게 좀 끊어야, 목숨을 좀 끊어야 되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망근이가 나서서 이제 그 일을 했고 고기를 좀 받아오고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받아오는 이유 전부 다 뭐 때문이라고 해야 돼?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요리도 잘해. 어디 갔냐? 여기. 그래서 그가 만든 음식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합니다. 요리도 잘하고. 음. 이제 그리고 또 다음 문단 보세요. 다음 문단 보면 책을 안 읽어서 책에 나오는 어떤 예법 뭐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아니야. 자,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나만 다음 페이지구나. 음, 다음 내용. 자, 연결되는 지점인데 여기다 체크 한번 해볼게. 자, 남이 꺼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런 일을 맡겨. 그래서 뭐 똥구덩이를 파는 거, 뭐 벽돌을 찍고 막 이러는 것들 누구보다 많아요. 음. 또 체크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지점들. 동네의 일이라든지 남의 일, 고준 일에는 언제나 나서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 이렇게 동네 일에 다 나서서 자기가 이제 도와주잖아, 그치? 그런데 모일푼으로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좀 자세, 가끔 여길 가지고 좀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동네 일에,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건 남의 일이야, 동네 일, 그치? 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대가가 일단 없기도 해. 그런 일에 대한 대가가 없기도 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그냥 동네, 공동의 일이라면 그래. 왜? 우리 망근이도 동네 사람이잖아. 그래서 공공의 일이다, 좀 동네 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가가 없어.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반값을 받을 때도 있어. 반값을 받을 때는 언제야?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도와주면 반값을 받아. 자, 그런데 또 제값을 다 받을 때도 있어. 자, 제값을 다 받을 때는 뭐야? 경운기, 자기의 경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값을 받았대. 알겠지? 별건 아니지. 그치만 여기에서 뭐 가끔 망근이가 언제나 공짜로 뭐 다 도와준다 막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망근이가 어쨌든 도와준 거잖아, 그치? 근데 항상 우리한테 늘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 너한테는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항상 인사 잘해라. 막 이렇게. 음. 자, 마을 사람들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대. 알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또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그 위에 나와 있지만 이제 이런 걸 공치사라고도 하는 거야. 음. 이렇게. 이렇게 늘 마을 사람들의 공치사가 따른대. 음. 자, 그다음. 또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 황재석 씨의 뭐 이런 이야기. 야, 늘 언제나 너 사람들한테 잘하고 늘 고마워해라.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도 언제나 엉글거리고 일이 끝나면 인사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또 우리가 앞에 쓰지 않았던 성격 뭐 이런 거 좀 낙천적이다. 그치. 겸손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음. 그리고 또 요런 거, 그 연장 정리하는 뭐 그런 내용에서 연장 정리가 아주 꼼꼼하다. 뭐 이런 거. 음, 그런 거. 일목요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놓고 고장난 것도 스스로 다 고친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경운기를 이제 하도 많이 고쳐가지고 그가 아니면 시동도 못 거는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히 달라진 형태가 돼버렸나 보지. 이제 망근이가 계속 부품을 수리하고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망근이만 거의 손을 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아주 많은 수리가 좀 들어간 이제 그런 경운기. 알겠지. 그래서 또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좀 손재주도 많고요, 아주 부지런하고요, 꼼꼼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사실 그래서 지금 계속 망근이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망근이는 정말 이타적인 인물이야, 얘들아. 이제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참 이타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좀 어때요? 결국은 이 망근이 행동에 대해서 뭐, 때로는 대가를 주지 않는 거잖아. 아니면 반값만 주거나. 그치? 아니면 제값을 다 주더라도 꼭 뭐라 그래? 한마디씩 공치사를 더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망근이의 어떤 이런 이타적인 그런 부분을 결국 마을 사람들은 좀 이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망근이 캐릭터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는 이 소설이 크게 어렵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줄거리를 좀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 이제 내용은 사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전날로 돌아가요. 이제 내용은 전날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망근이가 실종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민 씨가 막 사람들한테 이제 뭐 물어보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망근이의 어떤 이제 그간의 일화로, 이제 그간의 어떤 에피소드로 쭉 이제 연결해서 좀 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 줄거리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실제 그 소설은 어떠냐면, 이제 그리고 전날로 돌아가서, 그 농가 부채 해결, 뭐 그 농민 걸기대회 있잖니? 그 걸기대회가 열리는 그 전날로 가서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전날 이장과 우리 망근이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다 사실 드러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줄거리로 빠져있죠. 어, 자, 이제 사실 그래서 뭐 거의 다 온 건데요. 볼게요. 자, 일주일 뒤에 망근이는 돌아왔다. 음. 자,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자,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가지고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죽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뭐 알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왕건이는 이제 죽음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 경운기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주인도 태우지 않고 경운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바로 결말 부분인데요. 자, 황만근, 황 선생은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호칭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제 우리 망근이를 이제 높여 이래는, 호칭의 변화가 좀 일어났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왜 호칭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에 이 망근이를 얼만큼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얼마나 이제 예찬을 할 건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거든. 자, 이렇게 이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호칭 변화도 좀 나타냈어요. 자, 읽어볼게. 비록 그가 어리석게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해가 가면서 차츰 좀 신지가 돌아왔다. 자, 즉, 나이가 들면서, 신지가 생겨요. 비록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 신지, 왼쪽에 써 있거든요. 체크 잠깐 해볼게. 지혜야, 지혜. 좀 신령스러운 지혜. 즉 해가 가면서 이렇게 좀 신지가 생깁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이를 대어 알껍질을 다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자,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어요. 음. 자, 늘 언제나 부지런하고요, 근면했어요. 음. 사람들은 이제 빚만 남는 농사다라고 해서 공연히 뼈상한다라고 했지만 농사를 아주 늘 부지런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도와줄 줄 알았고요. 공을 늘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하늘이 내린 효자죠. 그렇죠? 그렇게 평생 어머니를 봉양했죠. 또 아들한테는 아주 따뜻한 아버지였고요. 자, 이제 그리고 좀 술 얘기를 하긴 해. 자, 술 좋아하고 사실 이러는 것도 좋게 풀어줍니다. 알겠죠? 자, 또 천성이 언제나 술을 좋아했다. 때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 망근이가 가난한 건 술 때문이라고도 했지. 그렇지만 결국 이 망근이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농사일도 아주 잘했다. 음. 자, 또 이런 말이 있어, 다음 줄에.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았고요.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또 땅에 돌려주었습니다. 음. 자, 사실 이 중간에 줄거리를 좀 빠져있는 게 좀 아까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 이 비상 교과서에는 그 지점이 좀 빠져있는데, 그 지점이 좀 망근이의 캐릭터를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지점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왕근이가 이제 결국 그 경운기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 중에 좀 술도 관련이 있긴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즉, 선생은, 즉, 망근이는 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술로서 자기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음. 자, 이렇게 밑에 나와도 있지만, 이렇게 술을 좋아했던 걸 지금 서술자가 어떻게 풀고 있니? 좋게 풀어, 얘들아. 술을 먹어서 안타까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이 천성, 좋아하는 이제 그의 천성도요, 결국은 이제 미화하고 있다. 아시겠죠? 자, 좋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뭐 막걸리 뭐라 그러니? 막걸리는 그에게 밥이기도 하면서, 자,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고,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안근이에게 술은 이런 거야. 그 다음, 선생이 마시는, 했구나. 다음 문단. 전날, 선생은 경기를 끌고 면 소시지로 갔지만, 경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다. 자,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자, 여기서부터 얘들아, 뭐가 밝혀지니? 결국, 그 죽음의 내막이 좀 밝혀집니다.
자, 선생은 이제 경운기를 끌고 갔어요, 황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무도 경운기를 끌고 가지 않아서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서 그렇게 군청까지 갔습니다. 사실 그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했어요, 얘들아. 여러 번 고비도 있었어요. 그리고 먼지가 막 눈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얘들아, 농촌에 안 살아서 이 경운기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경운기는 어디 멀리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야. 애초에 이렇게 농사 짓는 어떤 그런 뭐 운반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속도 알잖아. 경운기가 뭐 얘들아 뭐 100km 나오니? 막 그래? 아니야. 덜덜덜덜 하면서 굉장히 속도도 느리단 말이지. 그런데 그 경운기를 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차에 부딪힐 뻔도 하고, 오픈돼 있잖아. 그래서 먼지가 계속 눈을 괴롭혔고, 또 추위도 막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날은 흐렸고, 너무나 추웠고, 또 어때? 비까지 내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덮개가 없어서 이 황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고, 가긴 갔지. 그렇지만 갔지만 결국 대회는 끝나 있었고, 아무도 없었지. 음. 자,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엔 어때? 또 엄마 드린다고 생선 사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다시 또 집으로 오는 길이었던 거야. 자, 그러다가 다시 음,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사고를 당할 뻔도 했는데 그때마다 멈추고 하니까 점점 시간은 늦어졌고 자, 그러다 결국 어두워져서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어. 음. 그러니까 결국 어때? 아, 나는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알았대. 음. 자, 이렇게 경운기에 실려 있는 그 땅에 어떤 젖에 취해서 이렇게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계속 지켰고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지. 자, 이렇게 경운기를 지키다 결국 그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졸음으로부터라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 추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세상을 등지게 된 거죠.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점에서 선생님 미리 썼지만 이렇게 그 죽음의 내막이 좀 드러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제 민 씨의 발화가 드러나는 거죠.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이 난세의 혹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텐데. 자, 비유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자,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럼 마지막 이렇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로하지 않았고 사실 근데 이런 지점에 얘들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다. 자, 이건 뭐니 얘들아? 그 마을 사람들의 평가지, 그치?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었고 음, 또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렇게 살았죠, 그쵸? 자, 비록 이렇게 주위에 뭐 대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늘 비웃음을 받았죠. 자, 그렇지만 그래도 홀로 할 바를 이루어 뜻을 세우니, 뜻을 밀고 나가니, 어떤 평가까지 나오니, 하늘이 낸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하늘이 내고, 땅이 낸, 어이? 자, 땅이 일으켜낸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따로 쓸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망근이에 대한 미시의 평가는 너무나 일관적이거든. 그치? 음. 자, 이 마지막에 얘들아, 그 무기명이 좀 나옵니다. 볼게요. 자, 단기 4330년 5월 20일. 자, 구체적인 이런 뭐 날짜도 밝히면서, 자, 묘비명은 좀 써보면서 갈게. 자, 이 묘비명으로 얘들아, 이런 말이 있어요.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 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 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흘러가며 누가? 민씨가. 자, 이렇게 민씨의 귀농은 실제 끝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쓰다. 자, 민순정 민씨였습니다.
음. 자, 이렇게 우리가 뒷부분에 꽤 긴 모비명을 봤는데, 얘들아, 일단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전달받은 것 같니? 먼저, 그, 인물의 죽음을 추모했죠, 그쵸? 자, 인물의 죽음을 추모하고 좀 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전달받은 내용은 뭡니까? 이 민 씨가 이 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자, 그 지점이잖아. 그래서 인물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아주 길게 전달받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인물의 죽음, 자, 그것의 내막, 자, 그것의 내막이 정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기도 했죠. 음, 아시겠죠? 자, 우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본문 내용 봤습니다. 본문 내용 봤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음, 결국 우리가 이 황이 죽은 내용을 봤어요. 그쵸? 자, 황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 좀 시간이 있으면 이 중간에 빠진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읽어보는 거 좋아요. 참, 이 소설은 좀 선생님이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거든. 자, 근데 어쨌든 이 죽음, 이 망근이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 죽음에 어떤 의미하는 바가 사실 좀 깊게 풀릴 수도 있어, 얘들아. 망근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좀 안타깝게 죽었다. 라고 끝날 거는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 소설의 좀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이 농촌에 좀 기울어져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본 거잖아요. 농촌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련 지어서 나타나는 소설인데, 결국은 이제 중심적인 인물, 그 농촌을 이제 이끌어가던 인물이었죠. 그쵸? 전통적인 어떤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늘 주변을 도와주고 베풀면서 그 농촌을 세계적으로 뭐 비록 사람들은 이제 많이 무시하기도 했고 관심을 크게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망근이가 결국은 이 농촌의 많은 일들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중심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망근이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망근이의 죽음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즉 기울어져가는 농촌의 모습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음. 자, 망근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희망이 어떻다? 사라졌다는 거죠. 희망이 사라진 농촌의 모습을 좀 드러냈다. 알겠죠? 또, 이 망근이가 죽는 과정에서 또 결국 뭐 얘기해줘야 돼? 그 주변에 망근이에게 조금도 이렇게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망근이가 사라졌을 때 좀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무리한 부탁을 좀 하지 않거나 이랬어도 우리 망근이가 죽지는 않았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것과 동시에 우리는 좀 이기적인 그런 현대인들을 좀 비판하는 자, 즉 그런 내용을 또 역시나 이 망근이의 죽음과 관련지어서 끌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예요.